어쨌든 그만큼 그 아쇼카 왕이라는 왕 이름은 그냥 불교 공부하다 보면 한 번씩은 들어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쇼카 왕하고 네. 중국의 양무제가 가장 불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왕이에요. 네. 그런데 진흥왕이 그거를 다 엎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진흥왕이 이 황룡이 올라갔다는 것과 아쇼카 왕도 넘어섰다는 것이 결합되면서 진흥왕 순수비에는 진흥제라고 나와요. 황제까지는 아니고 네. 황제는 제보다 조금 더 높아. 그게 다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넘어서는 거예요. 왕, 제, 황제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유 자기가 쓰고 싶으면 뭐 황제라고는 못 써요. 고종이 황제 칭하듯이 대한제국하고 황제 칭하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국격에 맞춰서 군사나 인구나 어느 정도 이상이 갖춰졌을 때만 그 다음 글자들을 쓸 수 있었어요. 약간 세계적으로 룰이 조금 있었던 거네요. 아시아. 동아시아에는 만승천자 천승제후라는 게 있어요. 전차가 한 1000대 정도는 돼야 제후, 10,000대 정도 돼야 천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다 레벨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제를 쓸 정도로 진흥왕이 이 황룡사 건립을 하면서 왕격이 확 높아진 그런.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의 그러한 가피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라가 강국으로 되는 초석들을 이 양반이 다 다지는 거죠. 왕위를 양도하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요. 우리 선배예요. 우리 선배예요. 우리 선배 중에 잘 나가는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진흥왕, 법흥왕. 네. 청나라의 순치제라고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황제인데 네. 그것도 청나라가 굉장히 잘 나갈 때 황제예요. 네네. 그냥 때려치고 오대산으로, 중국 오대산으로 출가해 버렸어요. 나는 이런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다라고 본다. 이런 거는 뭐 너무 좀 부럽지. 약간 나도 한 번쯤 내 손으로 버려보고 싶은.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미국, 중국을 섞어놓은 것 정도의 국격을 가진 나라의 임금인 거예요. 황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멋있어. 출가시를 하나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오대산으로 딱 들어가서 나중에 아들이 만나러 와요. 안 만나줘요. 난 이제 출가한 사람이니까. 네. 가진 사람이 놓는 거 너무 멋있어요. 전 안 가져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장육존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장육존상이 어느 정도 높이의 상이냐면 1장 6척 16. 한 장이 옛날 척이 20cm짜리 척도 있고 그 다음에 30cm짜리 척도 있고 25cm짜리 척도 있고 도량이 달라요. 근데 이거 지을 때는 30cm. 고구려 척 35cm짜리. 그러니까 1장 6척이면 35 곱하기 16을 해야 돼요. 350cm 플러스 6. 6, 38, 그 다음에 190cm. 네, 그러니까 한 5m 30? 5m가 약간 넘는 여기에 그 상을 세 분을 세웠어요. 와 잠깐만요. 여기에 세 개가 다 5m가 넘으면. 아니 양옆에는 좀 작아요. 오. 가운데 메인이 5m가 넘는 상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산사 미륵전. 미륵전에 보면 이렇게 서 있는 큰 미륵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 정도보다 더 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 키가 1장 6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맞춰서 만든 거예요. 예, 거기에 맞춰서 그 불상이 서 있던 자리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 황룡사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명당 자리예요. 네, 명당 자리고 신라 전체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 당시 진흥왕 치세에 신라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좋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뭐든지 기원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진다라고. 잠깐만요, 스님. 잠시만요. 일단 앉아서 기원을 하면 된다는 거죠, 스님? 그리고 그 상이 입상으로 컸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동으로.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이 거대한데 발 밑에다가 촉을 박아가지고 넘어질까봐.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 꽂았던 자리고. 이 뒤에는 여기는 광배. 광배 꽂는 자리. 광배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동으로 만들었고. 동? 네. 나무. 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글쎄요. 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요? 아까 저 금강역사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돌을 그냥 관찰하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눈썰미. 저 알 것 같아요. 나무는 평평하게 깎을 수 있으니까 여기 꽂는 것도 평평하고 동은
좀 나무보다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 돌을 그 만들어진 불상 바닥 모양에 맞춰서 깎은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 땡. 아니고요. 아, 엄청 두뇌 풀가동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큰 불상이 한 5m짜리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서 있는데 이건 동이야. 동. 그러니까 여기에 몽고 군사들이 와서 불을 질렀을 때 이 동은 녹아내려요. 그렇죠. 약하니까. 근데 이게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목조 건물이 어느 정도 이상 불이 타고 이제 동도 좀씩 녹을 거 아니에요? 네. 기와나 이런 쪽은 안 타요. 맞아요, 보통 맞아요. 목조 건물이 평당 1평당 지붕에 올라가는 무게가 1톤이 올라갑니다. 그게 흙하고 기와 무게예요. 그래서 그거는 타질 않아요. 흙하고 기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어느 정도 견디다가 앞뒤로 기와들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네. 그다음 중앙에 있는 기와는 그대로 있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폭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죠. 푹 꺼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쓰러질 수 있는데 물을 안 뿌리고 그냥 냅두면 어느 정도 타다가 힘의 균형이 위에서 이걸 못 버티니까 훅 꺾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동이 녹아내리다가 이게 다 녹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처님 머리 위로 이 기와 무게가 쫙 떨어졌겠죠. 네. 그때 부처님이 앞으로 쓰러지거나 뒤로 쓰러지거나 지금 쓰러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돌이 갈라진 균열을 자세히 살피면, 이 흙을 긁어내고 자세히 살피면 앞으로 쓰러졌는지 뒤로 쓰러졌는지 알 수 있어요. 돌이 깨진 결을 보면. 지금 같아서는 앞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이게 결 자체가 이렇게. 스님, 그러면 여기가 남은 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남은 건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는 봐봐. 여기는 돌이 안 깨졌잖아. 나무기 때문에 그냥 이건 탄 거예요. 아, 그대로? 그치. 아.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동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쓰러지면서 이 거대한 돌까지 꺾어낼 수 있는, 부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균열시킬 수 있는 거고 네네. 여기는 나무니까 그냥 타다니까 그냥 여기는 꺾어진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소복이 그렇지, 쌓였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엄청 신기하다. 이렇게 들으니까는 뭔가 그 당시에 탈 때도 어떻게 이 절이 막 탔는지도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좀 뭐 그 그려봤어요, 정도까지. 그려봤어요. 그 정도까지. 그리고 양 옆에는 요 사이즈보다 지금 작죠. 원이 작아요. 네, 작죠, 작아. 높이도 좀 작았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깨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대종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인공은 크게 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보여는? 작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밸런스도 맞는 것 같고. 그래야 시선 집중도 잘 되고. 그렇네요. 광배 얘기를 했는데 광배는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했을 경우에는 나무를 쓰는 경우가 있고 동을 썼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동을 썼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동으로 만들면 그렇게 치밀하게 잘 안 나와요. 아니면 두 가지 버전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중앙 메인의 광배는 나무로 쓰고 금으로 이렇게 다 입혀놓으면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동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추정도 가능하냐면 이쪽은 또 사실은 돌이 부러졌거든요. 그렇네요.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서들을 가지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답은 몰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문가들 그냥 우기면 돼요. 논문을 먼저 써놓고 계속해서 우겨갑니다. 그러면 뒷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아 맞는가 봐 이러면서 계속 따라와요. 약간 동의한다는 댓글이 달리는 것 같은 거네요. 그렇지. 근데 전문가하고 이제 비전문가의 차이는 뭐냐면 비전문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다른 반론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비전문가. 전문가는 모든 반론 대상을 다 검토해보고 특별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데서 자기 생각으로 정합성 있는 추리를 해내는 게 전문가. 뭔가 이 연구자의 관점에서 나온 추론들이다. 인문학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논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게 접니다. 스님 이제 가요. 아니에요. 옆에 잠깐만 보고. 그런 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셀프로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사촌왕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뭐 방이 따로니까요. 그래도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세트도 아닌데.